오늘은 그 비디오 로그와 그 비디오 로그 형식을 차용한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참여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독립영화에서는 제가 촬영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 기사로 했던 지하철 타기라는 어떤 음악 무비가 있고, 동시 녹음을 했던 게 프로젝트 패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가을쯤에 이제 기파랑의 대학생활, 실제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기로는 이게 바로 대학생활이라고 올라갔는데, 제가 이거 뭐 설명란에 다 링크 걸어드리고 설명까지 다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SBS 뉴스에 나왔던 이제 대학생활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이슈화된 문제들을 여기서는 웹드라마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웹드라마 형식인데, 어떤 대학 신입생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들면서 이제 라이브 중계,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들을 이제 드라마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거는, 이분도 웹드라마다 보니까 이분도 배우시죠. 배우고, 이분이 이제 그, 손에 카메라를 들고,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본인을 찍으면서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옆에 보면 이제 라이브, 그,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치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거 뭐 일단 대사는 여기, 자막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들. 여기서는 이제 녹음은 제가 동시 녹음은 붐마이크로 녹음을 했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화 촬영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웹드라마 촬영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죠. 제가 한번 스포츠 뉴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좀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붐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고, 카메라는 이분이 직접 안 하고 손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촬영 기사가 이제 A7S2, 소니 A7S2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찍고 손동작을 다 미리 이제 사전에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배우분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몇 번 찍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브이로그는 아니고 브이라이브, 비디오 라이브로 형식을 채용한 일종의 그 웹드라마죠. 웹드라마의 혹은 영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본인의 핸드폰을 어디 숨겨놨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제 몰래카메라 분위기 있죠. 뭐 여기 가장자리 약간 시커멓게 해가지고 몰래카메라로 했는지 찍고 있는 방법, 촬영 기법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뉴스를 웹드라마 하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 대한 것도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의 뭐 은군 채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PC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본인 채널에 이제 도서관에서 찍고 있는 컨셉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길 가면서 찍고 있고, 주위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친구, 선배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은 이제 이 앵글이 카메라 앵글입니다. 관찰자 앵글이고, 이거 브이라이브 앵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주인공이 여기 있고, 핸드폰을 들고 있고 이러는데, 여기 이런 앵글이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극영화에서 쓰는 극영화적 앵글, 관찰자적 앵글이죠. 제3자가 보는 관찰자적 앵글.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3자가 보는 관찰자적 앵글입니다. 이런 앵글이 누가 실시간으로 찍어줄 리는 없고, 그렇게 영화다 보니까, 웹드라마다 보니까 이렇게 관찰자 앵글을 통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분위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풀샷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요것도 이제 관찰자적 앵글이죠. 어떤 카페 안에 있는 주인공을 보여주는, 등 뒤에서 보여주는 그런 앵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브이로그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앵글인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손에 들고 카메라를 찍는 앵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도 이제, 여기 보시면 카페 안에 이제 본인이 찍고 있는 카페 안의 앵글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여사친이 등장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슷한 앵글에서 이제 여자만 타이트 샷으로 당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죠? 다른 앵글이죠. 영화에서 나오는 일반적으로 타이트샷 앵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브이로그 앵글은 아니고요. 브이로그 앵글을 찍으려면 실제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현재 그 주인공을 이렇게 모니터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앵글이 나올 수 없죠. 여기는 이제 주라기 TV 뭐 같이 이제 어떤 다른 그 안에 나오는 이제 채널이 다른 채널인데, 이렇게 이제 채널에 대해서 다시 하고 있고, 뭐 에피소드들이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게, 본인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주인공이 직접 찍지를 않습니다. 웹드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직접 쓰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열화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도 있고, 뭐 다른 이슈도 좀 있죠. 그건 제가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찰자적 앵글도 많이 쓰고 타이트샷 앵글도 씀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풍성하게 앵글이 주는 재미는 브이로그보다는 좀 더 풍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드라마에 좀 가까운 그런 재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라이브 느낌으로 막 살리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재미도 있고, 라이브 컨셉이죠. 이제 뭐 보면 여기 이제 뭐 자막 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제 토킹하는 것도 상당히 읽어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와 브이로그의 형식과 내용을 차용했을 때 영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미키서님의 채널이고, 이렇게 스틸컷만 좀 쓰겠습니다. 몇 개만. 이분이 이제 섬에 놀러 가가지고 어떤 겪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렸죠. 올렸는데 이게 브이로그죠. 근데 브이로그에서도 앵글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찍는 분이 다양한 앵글을 구사를 하면 되니까. 외딴 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브이로그에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가는 것도 나오고 일반적인 앵글이죠. 이분이 이제 미키서가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분도 이제 동료분도 브이로그를 하는 분인데 핸드폰으로 브이로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찍어준 겁니다. 여기서 에피소드가 풍성해지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들고 찍는 건 아니고 저기 카메라를 두고 본인의 모습을 멀리로 가는 모습을 풀샷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자 시스템인데, 이거는 브이로그 하시는 분 자체가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뭐 한번 보고 앵글 대충 보고 이제 한번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거는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 본인 POV 시점에서 카메라가 흔들거리는 장면, 내용이 흔들거리는 장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카메라를 두고 본인의 손에 들린 사발면 컵라면 컵을 찍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습니다. 이런 앵글이.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이게 영화적으로 보면 카메라가 이제 그 촬영 기사가 배우의 손에 들린 컵라면 컵을 찍는 게 아니고 본인의 손에 달린 그걸 찍기 때문에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막 뛰어가는 장면인데, 본인의 모습도 잠깐 찍는데 본인 말고 이제 같이 온 동료가 뛰어가는 모습을 같이 달리면서 찍고 있는 이 명장면 중에 하나죠. 이 채널에서,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장면을 이제 이분이 이제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연출, 촬영, 편집, 그리고 출연까지, 배우 역할까지 같이 동일하게 한 분이 다 하다 보니까 능숙하게 감각적으로 찍어서 그렇죠. 이미 이제 수십 편의 이런 브이로그를 찍어 왔었고, 또 본인이 다 편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 포인트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카메라 조작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앵글이나 다 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배우분이 이렇게 이제 브이로그 하시는 분 말고 유튜버 말고 배우분이 이제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촬영 카메라에 대해서 그리고 촬영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앵글이나 기타 등등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연출자가 미리 이렇게 찍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관찰자 시점을 하나 찍고, POV를 찍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찍고, 아니면 뭐 본인이 찍는데 투샷으로 찍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배우분이 사전에 이제 이런 걸 연습을 하셔가지고 찍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브이로그식으로 찍는 이제 영화들도 조금씩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이제 뭐 찍으려고, 요번에 이제 스텝으로 참여하는 작품 끝나면 제 작품을 좀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브이로그를 촬영을 할 때 이제 브이로그를 그 경우에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비디오 라이브를 소재로 했던 소셜 포비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2014년인가요? 15년인가 그때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들을 이런 형식, 비디오 라이브 형식으로 한다든지 브이로그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 관찰자 시점으로 찍으면서 이제 비디오 로그가 찍는 영상도 군데군데 이제 쭉 들어가면서 이제 사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좀 더 이제 앵글을 풍성하게 해주는 뭐 그런 페이크 다큐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죠. 가령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예요. 제 스토리니까 가져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이렇게 브이로그를 하는 거죠. 다니면서 이제 본인을 막 스스로 찍다가 이제 배경에 어떤 여자가 걸리는 거죠. 배경에 어떤 여자가 걸리는데 그게 몇 번 더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행동이 굉장히 수상해가지고 사실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범죄에 연루된 느낌 같은 것도 있고, 또 사회 뉴스로 이제 나오고 범죄가 발생했고 그 근처에 여자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의 행동이 굉장히 의심이 가가지고 우연히 또 그 여자를 다시 만나는데 남자가 그 여자를 이제 미행을 하게 되죠. 비디오 로그나 이제 비디오 로그 방식으로 하면 녹화 방송이 되는 거고 비디오 라이브로 하면 생중계 방송이 되는 건데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여자와의 어떤 에피소드 티격태격하면서 그 여자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 뭐 살인 사건이나 그런데 본인도 이제 뭐 가담을 그 여자도 가담을 했든지 가담하지 않았든지 간에 어떤 개입이 되어 있고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그 남자는 계속 이제 이게 비디오 라이브든지 비디오 로그든지 계속 촬영을 하면서 그 여자를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든지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발전하든지 그런 것들 그것을 이제 카메라에 든 시점으로만 하면 브이로그가 되겠지만 이제 제3자의 극영화적 관찰자 시점이 포함되면 이게 이제 브이로그를 하나의 소재로 활용한 또 물론 형식도 조금 활용을 하겠지만 소재로 활용한 영화가 되겠죠. 아무튼 그 뭐 로맨틱 코미디가 무조건 뭐 생기발랄하고 그럴 수만은 없으니까 살인 사건도 결부가 될 수가 있고 좀 다이나믹하게 뭐 범인들이 쫓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비디오 로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이건 뭐 제가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구체화를 좀 뭐잖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이제 찍는다고 했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재적 측면이고 형식적 측면을 가져와가지고 비디오 로그를 찍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미끼서의 이런 이제 섬령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다시 섬에서 밖으로 나오는 뭐 탈출까지는 아니지만 좀 극영화적으로 표현하면 탈출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만약에 비슷한 맥락으로 찍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이 이제 배우로 바뀌겠죠. 배우가 되고 그러니까 배우분이 직접 찍든지 아니면 이제 촬영기사가 앞에서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찍어주든지 이렇게 될 테고 그다음에 스텝은 이제 아무래도 연출자 각본이 짜여져 있겠죠.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시골에 뭐 여기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누구를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도주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극영화식으로 되고 그게 이제 사전에 미리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는데 이 배우분이 직접 찍는 영상만 브이로그 형식을 빌린다 직접 찍는 영상을 위주로 좀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문제는 브이로그 식으로 했을 때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촬영을 직접 하느냐 촬영기사가 해주느냐의 그 이제 현장 진행 방식에도 차이가 있겠죠. 직접은 이제 브이로그가 직접 촬영을 하느냐 아니면 촬영기사가 촬영을 해주느냐의 차이. 왜냐 그러면 영화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에 이제 몇 가지 우리가 그게 있는데 스마트폰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촬영 용도로 좀 쓰고 있어가지고 모니터링 용도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이게 촬영을 해가지고 보면 배경에 글자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하고 그 가게의 전화번호까지 다 보이고 간판은 물론 그 전화번호 행인들의 이제 표정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는 건 저는 사실은 이제 비디오 로그에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좀 무너지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들도 뭐 계속 이제 저렴하게 몇십만 원 정도에 살 수가 있으니까 인물을 제외하고 배경은 살짝 좀 안 보이게 살짝 글자라도 좀 뭉개뜨리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사생활 보호도 되고 행인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 왜냐하면 행인들을 우리가 캐스팅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인들에 대한 초상권 침해 문제도 좀 해결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극영화에서 독립영화 찍을 때 이제 행인들을 캐스팅하지 못하고 그냥 행인들이 걸릴 때는 행인들이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단렌즈 같은 걸 써가지고 심도를 굉장히 얕게 해가지고 배우만 딱 보이고 뒤에는 완전히 날아가게 그렇게 찍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이제 뭐 현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 얼굴을 보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는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후면 카메라는 그 화질이 나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셀피라고 하는데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이렇게 놓는 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액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액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카메라들이 뭐 캐논 80D나 G7X 마크 2, RX 100 요번에 마크 3가 나왔나요? 마크 6가 나왔구나. 마크 6가 나왔고 뭐 그렇게 찍는데 카메라들이 화질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카메라들은 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장 사운드들이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요즘에 뭐 캐논 80D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장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액정이 돌아가잖아요. 옆에서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쓰는데. 촬영기의 문제. 그리고 그 촬영기를 유튜브가, 아니, 브이로그 하시는 분이 다룬다면, 그 촬영하는 것도 좀 이제 다룰 줄도 좀 알아야 되는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사운드 지분 문제인데, 사운드로 소리를 따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내장 마이크는 음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뭐 제가 음향기사, 동시노음 기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배우의 대사가 잘 들리면 잘 들릴수록 그 관객들이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사가 좀 잘 안 들리고 막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하면 집중도 깨지고 그래가지고 내용까지 좀 재미없으려고 하면 아예 꺼버리잖아요. 아예 재미없어 그러면서. 대사라도 좀 잘 들려야지. 만약에 배우 연기가 좋고 대본도 나쁘지 않다 그랬을 때 대사가 잘 들리면 몰입감이 생기잖아요. 뭐. 그리고 대사가 사실은 이제 이 영상을 볼 때는 헤드폰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헤드폰을 쓰게 되면 입체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공간감 같은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밤에 불을 끄고 보면 이 영상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낮에 뭐 이렇게 보면 잘 집중이 덜 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버스 뉴스의 뭐 기파랑의 대학생 이게 바로 대학생활 그거 할 때는 붐 마이크로 했었습니다. 붐 마이크로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연출자 한 명만 딱 있고 나머지는 배우다 그랬을 때 동시녹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붐 마이크 들면 또 행인들도 쳐다보고 이게 좀 로켓 허락 받았냐, 뭐 돈을 내라, 뭐 이런 것들이 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제 브이로그를 찍고자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저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스텝 최소화해가지고 찍고자 하는 저희 개인적인 목적도 좀 있거든요. 연출자 혼자만, 배우와 연출자 혼자만 가가지고 촬영을 배우로 하게끔 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향성 마이크. 이거는 뭐 지향성 마이크 겸 녹음기고, 이거는 이제 지향성 마이크, 스테레오 지향성 마이크인데, 지금 여기 카메라에도 지금 이제 지향성 샷건 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를 쓰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무지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람 소리에도 취약하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데, 이 마이크 단자가 있는 카메라 기종을 쓰면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쓰면 바람도 막아주고 소리도 조금 더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대사 소리가 조금은 더 잘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붐 마이크를 안 쓰는 상황에서는 저기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 고나고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분이 좀 음향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스캠 DR11이라는 그게 있는데 핀 마이크처럼 돼가지고 이제 핀 마이크 녹음하는 녹음기까지 딸린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이 레코딩 버튼 누르고 핀 마이크처럼 꽂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와 이 거리와는 상관없이 항상 마치 이제 무슨 마이크하고 뭐 음질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뭐 무슨 마이크가 아니고 유선으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제 녹화 누르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브이로그가 말하는 것들은 핀 마이크 그 무슨 마이크 쓴 것처럼 소리가 계속 이제 잘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쓰는 게 그거잖아요. 붐 마이크 쓰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할 경우에는 배우에게 무슨 마이크 채워가지고 녹음하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운용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사실 붐 마이크 뭐 연출자 혼자 있는데 붐 마이크 쓰기도 힘들고, 또 무슨 마이크 배우 두 사람한테 막 하면은 일단은 가짜잖아요. 뭐 이게 저기 처음 만난 사람의 목소리가 갑자기 핀 마이크 채운 것처럼 소리가 잘 들어오면 핀 마이크도 보이지도 않는데 뭐 채울 수도 없죠, 내용상. 근데 잘 들어오면 그것도 가짜기도 하고, 또 그렇게 두 사람 다 깨끗하게 사운드 딸 수 있는 현장의 상황도 아닌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향성 마이크하고 유선 핀 마이크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배우와 유튜브가 어떻게 다른지, 뭐 그거는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배우는 이제 짜여진 각본을 연기하도록 훈련된 사람이고, 유튜버는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편차적으로 굉장히 시작하게 된 계기도 다 다르고, 이제 카메라 울렁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것도 다 다르고, 카메라에 비교적 잘 적응하신 분이 있고, 적응하는 게 어색했던 분이 있고, 뭐 사실 저 자신도 카메라가 촬영 현장에 자주 다니고 촬영 기사로도 일하고 뭐 했었고 예전에. 그렇지만 카메라를 보는 게 다른 분보다는 그나마 좀 낫긴 낫지만은,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손처리가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찍었던 거 보면 손에 무슨 마이크를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이제 손처리가 한쪽 손에 손처리가 어색해가지고 일부러 뭔가 하나를 잡고 있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유튜버는 이제 이런 이제 카메라에 대한 어색함을 또 이제 계속 찍으면서 극복을 해나가고,
그리고 상황극이나 시트콤에 맞게 본인이 생각하는 컨셉에 맞게 본능적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짜여진 연기는 아니에요. 연기는 아닌데 일상생활 연기를 카메라가 있어서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연기. 그리고 이분들도 유튜버 분들도 아무리 본인의 상황에서는 연기를 하지만 남들이 짜여준 대본 각본대로 연기를 하라고 하면 진짜 어색해지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뭐 큰 카메라 앞에서 레일 왔다 갔다 하고 막 녹음도 하고 그러는데 초보 연기한 지 한 몇 달밖에 안 된 분이 와가지고 어색해가지고 막 욕먹는 상황들도 가끔 있잖아요. 보면 현장에 보면 연기가 검증이 안 돼가지고 현장에 왔는데 그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현장 딜레이가 되고 요즘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미지로만 너무 이미지를 좋은 분을 뽑았는데 연기력이 좀 많이 좀 부족한 분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을 뽑아가지고 한 현장도 제가 몇 번을 보긴 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제 진짜 현장에서 시간 딜레이 되고 대본 연기 퀄리티는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아주 가끔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유튜버 분들이 브이로그 하는 분들한테 남의 각본을 짜주면서 이대로 해라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짜여진 각본이냐,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의 컨셉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연기를 하는 거냐의 차이인데,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브이로그형 영화, 단편 영화, 뭐 하여튼 영화를 생각해낸 계기는 이제 단편 영화의 경우에는 스텝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 연출자 혼자, 혹은 뭐 필요하다면 조연출 한 명 정도 하는 거. 연출자도 이제, 만약 촬영을 할 때는 연출자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이로그 하는 이제 배우가 막 카메라를 휘두르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행인으로 위장을 한다든지, 저기 모퉁이, 벽 모퉁이 너머에 숨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끔. 실제로 이제 브이로그를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브이로그 카메라 든 사람이 하는 것일 뿐인데 그게 다 각본에 짜여져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독립영화나 뭘 하더라도 로케이션 허락을 받고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행인 통제도 해야 되고 행인들이 쳐다본다든지 말소리 나오고 그러면은 막 막아야 되고 여기 촬영이 아니 무슨 촬영해요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촬영 도중에 액션 슛 들어갔는데 그럼 답답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사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런 브이로그에 약간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형식에. 그러니까 배우들만 있고 저는 행인인 것처럼 좀 구석에 가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이 구애를 안 받습니다. 술집에서 찍든 카페에서 찍든 그냥 카메라 한 대 세워놓고 친구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 녹음하고 촬영하는 컨셉을 하기 때문에 누가 타치도 잘 안 합니다. 앵간한 예민한 장소 아니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런 장점들을 좀 살려서 찍는 것도 나름 재미있겠다. 물론 이제 주위에 이목을 끌게 되는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찍어보려고 대본을 한 2개 써둔 것도 있고 아주 짧게 이제 그냥 연습 삼아서 짧은 대본들도 한 페이지짜리 대본들도 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쓴 건 한 3페이지, 서너 페이지 되는 이제 단편 영화 되는 대본들인데 그런 것도 좀 약간 다양하게 브이로그식으로 이제 느낌으로 가는 것, 소재적으로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좀 써둔 거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스텝으로 참여하는 작품이 끝나면은 제 작품을 좀 찍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브이로그식 영화의 장점은 최소 스텝으로 배우와 연출자 혼자서도 찍을 수 있다. 로케이션 허락, 카페, 술집, 민감한 곳에서 굳이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 아주 민감한 곳만 아니면 절차와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절감이 되고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이것도 규모를 크게 찍게 되면 다 뭐 분장 스텝이 있어야 되고 뭐 동시녹음 스텝, 카메라 스텝, 뭐 제작부 스텝, 연출부 스텝이 다 있게 되면 한 뭐 20-30명 또 붙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단점들이 약간 좀 장점들이 좀 사라질 수는 있겠죠.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게 단점은 브이로그식의 단점은 형식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앵글이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브이로그 이 사람이 들고 가거나 혹은 두고 찍는 그런 앵글 딱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나 연출자가 카메라 촬영과 녹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연출자는 앵글을 본인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과 녹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스스로 그냥 연출자가 스스로 브이로그를 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카메라 성능은 어떻고 어떻게 세팅해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카메라 흔들리면 어디까지 용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녹음 야외에서 할 때 바람 소리 이걸 어떻게 피하고 어떤 녹음 장비를 쓰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배우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약간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도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상 연기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일상 연기 있잖아요. 굉장히 짜여진 저 사람 연기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우리 일상적으로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연기였다는, 저는 이거 굉장히 고차원의 연기라고 보는데, 사실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그런 고차원의 연기를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연기하시는 분들이나 감독님들이 한 번씩 진정한 연기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 할머니,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너무나 행동이 자연스럽잖아요. 만약에 인생이 하나의 영화라면 정말 기가 막힌 연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는 각본이 짜여진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된 분들이 이제 배우분들이잖아요. 연기자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좀 더, 근데 이런 분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티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 소위 말하는 리얼한 연기가 이제 많이 주문을 하고 배우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그러고 있고, 뭐 그 부분의 대가가 이제 송강호 뭐 배우잖아요. 브이로그 형식의 촬영에는 또 이제 카메라의 화질이 또 생각보다 약간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극장 성령 화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선예도 같은 것들, 그러니까 포커스가 얼마나 날아갈 수 있는지, 심도 표현이 자유로운지. 근데 캐논의 DSLR들은 심도 표현이 잘 안 돼, 심도 표현이 아니고 캐논 DSLR 80D가 좀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이 액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정이 돌아가지 셀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부 마이크를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 소리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질이 좀 안 좋아요. 캐논 DSLR들이. 캠코더들은 화질이 좋지만 DSLR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화질이 좋죠. 그래서 A7S, A7S2, 알파 6500, 알파 6300, 최근에 나온 조그마한 컴팩트 카메라인 RX100, 마크4, 마크6가 새로 나왔죠. 뭐 하여튼 그런 카메라들은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름대로. 소니 기종들은. 대체로 이제 소니가 캠코더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것 대부분 다 화질이 좀 더 캐논보다 우위에 있고, 캐논이 뒤늦게 이제 캠코더 형식으로 만든 C300이나 이런 것들은 화질이 또 상당히 밀리지 않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는 화질이 너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 심도 표현이 자유롭지 않아가지고 행인들에 대한 얼굴 초상권 문제, 상호, 온갖 전화번호 인거 온갖들의 개인 사생활들이 좀 노출될, 사생활 보호가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하여튼 카메라 전문 카메라를 쓰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브이로그와 브이로그를 영화화 한다고 했을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일단 찍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싶고, 좀 재미있게 작업을 해보고 싶고, 사실 이렇게 뭔가 시도하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극화, 저 같은 경우도 새로운 걸 계속 좋아해가지고 기존에 극영화 형식으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게 뭐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계속 뭔가를 찾아가면서 극영화 형식으로 하더라도 뭔가 좀 새롭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을 조금은 또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아무리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랑 둘이서 제가 출연해가 술자리에서 그냥 말을 하는 거는 하나의 일상 기록, 뭐 다큐멘터리의 일상 브이로그 형식, 뭐 그 정도 이상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제가 극화를 해가지고 좀 더 의미심장하게 혹은 또 흥미롭게 그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제 자신으로서도 좋은 거고, 그걸 보는 분들도 재밌네, 뭐 나름 산만한데, 뭐 이렇게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